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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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. 코로나 시대에 헬스장을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이 시기, 코로나 시기 창업하는 것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. 막 이것저것 노출에 대한 것도 서비스가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게 많다.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지금 조심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회가 있다면 위험도 있는 건데 코로나 시기라는 것과 피트니스 연관을 짓자면은 이게 좀 더 연관성이 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좀 뭔가 무기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겠는데 아니다 싶으면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. 확실히 추세라고 한다면 피트니스 대형으로 가는 데는 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형으로 해서 50평, 100평 그 미만으로도 되고 그런 개인 레슨 샵들은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형같이 했을 때 대형이라는 인식 자체가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잖아요. 그런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피트니스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. 아무래도 좀 레슨샵 위주로 좀 창업을 하시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 확실히 요즘 대형은 좀 사람들 인식에서도 저도 이제 지금 샵을 하지만은 예전에 대형에 있을 때는 일반적인 대형 센터죠. 사람들이 많이 오는. 확실히 코로나가 한번 뭐 어디 막 터졌다 유행이 됐다 하는 순간 한 1, 2주 동안 사람이 거의 없어요. 거기는 이제 평수도 넓고 임대료도 많이 나가는데 회원권도 되게 중요한데 뭐 PT는 그래도 뭐 적당히 온다고 하더라고요. 회원권 자체가 유지가 안 돼 버리니까 좀 불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점점 더 PT샵이 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도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피트니스가 어떤 추세로 갈 것 같다고 예상되시나요?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3월 정도가 정점을 이룰 거라고 중순 정도 그렇게 좀 일본에서 보고 있고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정점이 올라갔다는 거는 더 떨어질 그런 추세라는 거죠. 그래서 가까운 뭔가요? 영국의 네. 사례를 봐서도 금방 가요? 격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. 우리가 지금 리스크적인 걸로 보고 있는 것이 트레이너가 감염이 됐을 때 집에서 2주를 격리하거나 일주일을 격리하거나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트레이너 한 명만 감염이 되겠어요?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또 직원분들 같이 또 밀접하게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3월에 정점 찍고 나서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다 보면 트레이너들도 격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. 다만 여러 가지 변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위험 요소들은 있지만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. 확실히 요즘 오미크론 지금 오늘 몇 명이 10만 명 넘나요? 항상 10만 명 넘고 있습니다. 네,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미크론 막 폭발적으로 늘기 전에 이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 보면 오미크론 확산이 뭐 처음에 뭐 몇 명이 아니라 갑자기 확 늘었다가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확 사라졌다 갑자기 이 감염 추세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어디서 프랑스인가 지금 뭐 마스크 의무화 해제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될 거라고 봤을 때 지금 시기에 뭔가 이 센터를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긍정적으로 봤을 때. 또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항체 형성률이라고 하죠. 항체가 형성될 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중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중증으로 갈 위험은 있지만 어쨌든 항체 형성이 잘 되다 보니 자연 면역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변이가 계속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계속 백신을 맞을 수 없잖아요. 백신 후유증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. 백신으로 다 죽어나가는. 그렇죠. 그래서 백신 맞는 것 자체를 다 두려워하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 면역 쪽으로 해서 운동, 건강 이쪽으로 더 이슈가 돼서 결국에는 백신 안 맞고 다 운동 쪽으로 가지 않을까.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백신 맞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살로 처리해버려요. 보험회사에서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좀 그런 추세를 가지 않을까.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.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런 부분들을 운동 쪽으로 관심이 가면서 백신 쪽으로 좀 기피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. 그런 어느 순간에 좀 폭발적으로 이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
선생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오히려 대형 센터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을 지금도 대형 센터 가보면 생각보다 많던데요? 왜 그 대형 센터를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지. 대형 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것 자체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좀 큰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적은 샵에서 아무래도 전파율이 크다 보니까 전파율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걸로부터 좀 안전하게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을 좀 면역을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앞으로도 좀 개인 레슨 샵 쪽으로 좀 소규모로 운동하는 그런 샵 쪽으로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룹 운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병 걸리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. 사람들이 이 욕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위험 코로나로 인한 위험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. 집단 그룹 운동의 대표적인 게 크로스핏이잖아요. 네, 크로스핏이 이상하게 되게 위험한데도 사람들이 다 몰린단 말이에요. 지금 막 지정 오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. 크로스핏에 그 창업 비용도 굉장하거든요. 그렇게 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 집단 그룹 운동만이 꼭 쇠퇴하는 그것은 아니다. 결국엔 같이 어울리고 막 이랬던 같이 이렇게 부대끼고 했던 그런 시절을 사람들이 또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모르겠어요. 크로스핏 같이 이제 좀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룹 운동도 좀 가고자 한다. 결국엔 소그룹 어떤 개인 레슨 이런 쪽으로는 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형 피트니스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다. 예를 들어서 변이가 한번 크게 터지는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힘들어지고 왜냐면 어떤 소규모 그룹 운동들은 어떤 레슨 샵들은 뭐 한두 달 쉰다고 그렇게 큰 타격은 없거든요. 근데 대형 피트니스는 아무래도 임대료만 해도 억대가 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쪽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럼 방향성에 대한 피트니스 쪽을 좀 더 잡을 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금 더 소규모 창업과 임대료로 인한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식당, 카페, 뭐 노래방 다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. 지금 비어있는 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뭐 명동은 가면 완전 유령 도시입니다.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건물주분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좋아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 동안 비어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1년, 2년 이렇게 비어있는 것도 있어요. 코로나 시작 때부터. 소상공인분들이 시작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. 왜냐면 소상공인분들 대부분 시작할 때 몇 억씩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. 대부분 어렵게 시작해서 대출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될까 안 될까 어떤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한다?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적은데 공급은 현재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. 그 말인즉슨 이 상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좀 비교적 저렴하게 들어가서 나중에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. 좀 좋은 조건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이 참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그러면 창업 비용으로 최소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미니멈에 대한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미니멈. 네. 미니멈은 규모와 어떤 인테리어 컨셉과 어떤 장비를 넣을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북롤이라고 하죠. 한 평당 100만 원 정도. 그 정도를 잡아서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나 기부나 이런 것들 측정을 하는데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50평 정도 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인테리어를 5천만 원 정도, 그 다음에 장비를 한 5천만 원 정도, 그 다음에 보증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억 5천 정도를 잡는 게 가장 좀 적절한 창업 비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는 임대를 어디로 좀 봐야 되는지 지역 선정이나 부동산에 관한 정보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예,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편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.